예, 이번에는 14페이지에 있는 예제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차원 문제거든요. 2차원은 어떤 평면 내에서 다 힘이 그 평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3차원은 이제 평면에서 벗어나는 힘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차원 문제라 그러면은 이게 힘도 요거랑 X축, Y축 요 힘하고 요런 모멘트, 예, 요런 모멘트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힘들은 다 평면 내에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3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요런 힘도 있고 요런 힘도 있지만 요런 힘도 있는 거죠. 그죠? 요걸 X축, 요거 Y축이라고 그러면 이거 Z축이 되는 거고 모멘트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Z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X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도 있고 Y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도 있고 이런 상태를 이제 3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예제는 그런 3차원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히 생각하면 뭐 2차원 문제 푸는 거랑 뭐 똑같습니다. 원리는.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단면에서의 내력을 계산을 해라. 비단면을 볼까요? 비단면. 여기 이제 비가 있는데 비단면이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죠? 단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단면에서 발생하는 내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내력이 기본적으로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성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가 됩니다. 6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걸 X, 어, 요거를 Y, 요거를 Z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X축 방향에 힘이 있겠죠. Y축 방향에 힘이 있겠고 Z축 방향에 힘이 있을 겁니다. 벌써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X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겠죠.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X축 방향으로 이게 화살표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오른손을 내 엄지 방향을 이렇게 뒀을 때 그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네 개가 돌아가는 감싸고 있는 방향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X축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일치를 시킨 후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감싸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런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Y 방향도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Y 방향으로 해서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감싸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Z 방향도 모멘트라고 하면은 플러스로 엄지손가락을 일치를 시켰을 때 어느 쪽으로 도나요?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런 그 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좀 어,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모멘트를 표시를 하면은 표시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할게요. 책에서는 이런 요 돌아가는 그 화살표, 돌아가는 화살표를 썼는데 저는 이러한 화살표 2개짜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내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시하려면은 어, 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준을 정하도록 할게요. 좌표축을 일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은 보라색으로 해서 X축은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X축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요게 Y축이에요. X, Y, Z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축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하나씩 이제 그려보면 되죠. 그건 각 성분마다 두 개는 그려줘야 돼요. 힘하고 모멘트. 나중에 계산해서 안 나오면 제로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가 있고 뭐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X축 방향으로 FX 표시하고 모멘트 X축 방향으로 MX 이렇게 화살표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이제 요 Y축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가정이에요, 지금. 가정이기 때문에 이 좌표축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표시를 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지금 설정한 값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설정한 값하고 가정한 값하고 반대니까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Z축으로도 여기는 각계 FZ 있고 MZ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게 이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죠.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뭘 적용을 해요?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데 2차원일 때는 힘의 평형 방정식이 3개만 나왔는데 미지수가 이제 많아야 3개니까 지금은 미지수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니까 6개의 방정식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6개의 방정식일까요? 힘의 평형 방정식 이게 0이라는 게 x, y, z로 있어야 되고 힘의 평형 방정식 모멘트의 합은 0이다가 x축, y축, z축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여기서 6개죠. 그러니까 식 6개 있고 미지수 6개 있으니까 풀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세팅을 해놓고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면서 힘을 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는 X축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0이다. 그죠? X축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예, 요거는 뭐 X축 방향이니까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S축 방향으로의 힘이 요거 있죠. 지금 X축이 6이니까 X축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70뉴턴 요거는 모멘트예요. 지금 이렇게가 있는 거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없네요. 그죠? X축 방향으로는 또 존재하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fx는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y축은 여기죠. 이렇게. 그럼 일단은 fy가 있고 그리고 요게 있죠. 30뉴턴. 그래서 y축 방향 요게 플러스죠. 이쪽 방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fy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 있네요. 그래서 fy는 30 뉴턴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FZ는 0이다. 를 해보면 Z 방향은 지금 여기죠. 요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FZ가 현재 있고 아랫방향으로 50N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N 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0이 되니까 FZ는 50N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힘에 대한 합은 다 구했고 모멘트 합이 0이다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의 모멘트 합이 0이다를 해볼게요. X는 0이다. 자, X라는 축이 지금 여기죠, 요거. 여기고, 지금 플러스 방향, X 방향 플러스 방향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일치시켰을 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해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요 방향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요게 플러스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면 일단은 mx가 존재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존재를 합니까? 지금 50N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거리는 0.5m 거리만큼이고 팔거리가 0.5m고 50N의 작용을 하는데 보면은 얘는 이걸 팔거리 0.5m로 해서 아랫 방향이니까 지금 어떤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냐면은 요런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50 곱하기 0.5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하나는 지금 50N에 의해서 발생하고 하나는 요게 있죠. 지금 70Nm. 요거 그대로가 X축 방향의 모멘트죠.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요 방향이죠.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치하죠. 원래 플러스 방향하고. 그러니까 요건 70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70Nm는 그대로 플러스고 50 곱하기 0.5는 50 곱하기 0.5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mx는 50 곱하기 0.5는 25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25 빼기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5Nm가 됩니다. 예. 최종적인 방향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는 지금 mx까지 구했고 그러면은 my랑 mz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제는 my는 0이네요. 그죠? my는 0.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y축은 요쪽이죠.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일치를 시켰을 때 어떻게 돌아가나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근데 얘는 지금 my를 제가 표시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my가 됩니다. 마이너스 my.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가 있는지 볼까요? 요거 50N이
팔거리 1.25로 기준으로 보면은 Y축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50 곱하기 1.25인데 플러스죠. 그죠? 얘가 팔거리니까 지금 이렇게 돌린다고 말해요. 그죠? 네, Y축 중심으로. 그래서 플러스 50 곱하기 1.25가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MY는 62.5 뉴턴 미터가 돼요. 플러스니까 요 방향이 맞는 거죠. 그죠? 요 방향으로 설정한 게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Z축 방향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볼게요. Z축은 여기 있죠. 요게 플러스예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키면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게 플러스예요. 그럼 MZ는 일단 플러스로 집어넣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발생을 시키는 것이 30뉴턴이 발생을 시키네요. 모멘트를.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Z축 중심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네요. 이거는 30 곱하기 1.25. 그죠? 예. 그리고는 없죠. 예, 70Nm는 이건 힘이 아니라 이건 모멘트니까. 예.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Z는 마이너스 37.5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6개를 다 계산을 했으니까 6개인데 하나는 0이었죠? 예, 하나는 0이었으니까 그 계산된 5개의 힘과 모멘트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는 0이었어요. 그죠? fx는 0이었으니까 표시할 게 없고 이제 두 번째 fy가 30N이었어요. 30N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FZ는 얼마가 나왔냐면 50N이 나왔어요. 설정을 어떻게 했나요? 이걸 이제 처음에 FZ를 이 방향으로 설정을 했죠. 플러스 값이니까 50N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MX를 볼까요? MX는 마이너스 45.45Nm예요. 원래는 이렇게 설정을 했었잖아요. X축 방향의 모멘트를.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란 얘기죠. 이렇게 예, 요걸로 45Nm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반대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MY는 62.5란 말이에요. 62.5 뉴턴 메타. 원래 가정을 요 방향을 가정을 했는데 요 방향을 모멘트 MY의 모멘트 방향으로 가정을 했는데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요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플러스 값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Z를 볼까요? MZ는 마이너스 37.5 뉴턴 미터예요. 자, 원래 플러스를 이걸로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 방향이구나.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예, 요걸로 37.5. 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7.5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그죠? 방향을 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 크기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내력을 다 계산했죠. 단지 이제 과정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그 과정은 2차원이나 3차원이나 똑같아요. 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제 1.4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